송은재TV 시작합니다. 민주당의 이재명에 대해서 검찰이 이재명에 대해서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냐도 관심거리지만, 또 하나는 이재명의 재판이 몇 가지가 되느냐, 이재명이 일주일에 몇 번 재판을 받아야 하느냐, 이것도 관심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의 각종 비리 혐의가 여러 가지인데, 이게 재판에서의 병합이라고 합니다. 이 재판을 받는 사람, 피고인이 이재명 한 사람이어서 이 재판을 뭉쳐서 한다. 비리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재판을 어떻게 묶을 것이냐, 이 재판의 병합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지금 가장 큰 관심거리입니다. 이재명에 대한 수사가 서울중앙지검과 수원지검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재판도, 기소가 모두 되고 나면 재판도 서울중앙지법, 수원지법 이렇게 나뉘어서 재판이 진행이 될 텐데, 이재명의 재판이 어떻게 병합이 돼서 재판이 몇 가지가 될 것이냐. 지난 17일 재판에서 이재명 재판이 오후 9시에 끝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오전 10시 40분쯤 시작을 해서 오후 9시에 끝이 났습니다. 말 그대로 하루 종일 재판이 열릴 수밖에 없는 셈입니다. 지난 17일 서울중앙지검에서 기소를 한 것, 이제 서울중앙지법에서 이 재판을 어떻게 병합할 것인가, 아직도 최종 결정은 되지를 않았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이 부분을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의 재판이 기존 열리고 있는 것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선거법 위반 재판과 대장동 재판입니다. 이 대장동은 그냥 대장동이라고 하지만 이 속에는 대장동과 위례, 그 다음 성남FC 건, 이 세 가지를 묶어서 지금 대장동 재판이 열리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의 형사합의 33부 김동현 부장판사입니다. 검찰이 이번에 백현동과 위정교사를 기소를 했습니다. 백현동은 기소를 하면서 검찰이 이 백현동은 대장동과 재판을 병합할 수밖에 없다, 합할 수밖에 없다. 워낙 내용이 백현동도 방대하지만 이 범죄의 성격이 비슷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대장동, 백현동. 이게 모두 배임 혐의입니다. 이건 이렇게 합하는 것이 맞다라고 검찰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위정교사, 이 위정교사 부분은 검찰이 기소를 하면서 이건 따로 떼서 재판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 위정교사는 이재명이 성남시장 때 저질른 것도 아니고 지난 2018년에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거짓말을 해서 또 선거법 위반 재판에 걸렸습니다. 그때 재판정에 나가서 거짓말을 해달라고 위정을 교사한 이 부분입니다. 이건 좀 성격이 매우 다르기 때문에 따로 떼서 재판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게 검찰의 주장입니다. 그런데 서울중앙지법에서 일단 이 위정교사까지 모두 대장동 재판에 같이 배당을 했습니다. 이 형사합의 33부에 모두 배당은 일단 했습니다. 문제는 이 형사합의 33부에서 판단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대로라면 대장동, 위례, 성남FC, 백현동, 위정교사 이 5건을 모두 한 재판에 몰아서 이 지금 재판을 진행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가능하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안에는 지금 혐의만으로도 배임죄와 제3자 뇌물, 그 다음 위정교사 혐의, 이렇게 3가지입니다. 이 재판의 기록도 방대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모두 병합을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지금 서울중앙지법의 형사합의 33부 김동현 부장판사가 고민 중이다라고 하는데, 이 김동현 부장판사가 빨리 결정을 해야 합니다. 이건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합리적인 것은 대장동, 위례, 백현동을 하나로 묶고 그 다음 성남FC를 떼내고 그 다음 위정교사를 떼내는 건데, 이렇게 3가지로 분리하는 것이 힘들다라고 하면 대장동, 백현동, 위례, 성남FC를 하나로 하고 이 위정교사는 따로 떼는 것이 맞다라는 겁니다. 위정교사는 이번에 기소가 된 것이기도 하고 이 범죄의 성격이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이 이재명이 위정교사를 해서 무죄를 받았던 부분입니다. 지난 2019년에. 이 전혀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따로 떼는 것이 맞다. 이게 지금 검찰의 주장입니다. 검찰은 위정교사뿐만이 아니라 이 대장동 재판도 너무나 많기 때문에 좀 분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쪼개기 기소를 하느냐, 이재명을 하루 종일 일주일 내내 지금 재판정에 잡아두려고 하는
쪼개기 기소 전략 아니냐 이렇게 비판을 하는데, 보시다시피 검찰이 요구를 한다라고 해서 그렇게 결정이 되지도 않습니다. 최종 이 병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재판부입니다. 판사들입니다. 판사가 결정을 하기 때문에 검찰이 뭐 그렇게 요구를 한다라고 해서 그대로 되지도 않습니다. 이제 판사가, 재판부가 검찰 측, 변호인 측 의견을 들어서 가장 합리적으로 결정을 하게 될 텐데, 지금 가장 뭐 문제가 되는 것이 이재명의 재판이 너무 많다. 이재명이 지금 계속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재판부가 어떻게 결정을 하느냐. 지금 이대로라면 서울중앙지법에서 형사합의 33부에다가 대장동, 위례, 성남FC, 백현동, 위정교사 이 5건을 모두 묶어서 한 재판에 모두 묶어야 하는 이런 상황이 된 겁니다. 이건 불합리하다. 최소한 2개로는 분리를 해야 된다. 위정교사는 분리해내는 것이 이 범죄의 성격에도 맞고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하는 부분, 검찰은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하고 싶어서 자꾸 이렇게 분리를 하자라고 하는데 뭐 검찰 뜻대로 되지는 않습니다. 이 재판부에서 판단을 하게 될 텐데 재판부도 모두를 하나로 묶는 것은 맞지 않다. 최소한 2개로는 분리를 해야 된다라고 보입니다. 또 앞으로 이제 이건 수원지검에서 수원지법에 기소를 할 부분입니다. 이재명의 비리 가운데 수원지검에서 맡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문제가 되는 것이 이재명 부부의 그 법인카드를 유용한 것, 이것과 대북송금입니다. 쌍방울 대북송금과 관련해서는 보강수사를 한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도 그렇게 보강수사를 뭐 많이 그럴 거리는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부부의 이 법인카드를 횡령한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수사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이재명 부부를 소환 조사해서 기소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걸 기소를 하고 그 다음 대북 송금을 기소를 하게 되면 이것도 수원지법에서 또 병합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게 논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재명의 재판 성격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재명이 계속 야당 대표이기 때문에 바쁘다, 또 재판이 너무 많다라는 이유를 들고 있기 때문에 이재명 측 변호인들이 계속 이 병합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검찰 쪽은 아무래도 빠른 재판 진행, 또 이미 비리의 성격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가능한 한 분리해서 재판을 빨리 진행해야 된다라는 건 뭐 검찰이 당연한 요구입니다. 이제 재판부에서 이걸 최종 결정을 해야 하는데 어떻게 결정을 하느냐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 곧 기소될 걸로 보이는 것만 봐도 수원지법에서 이 대북송금과 이재명 부부의 이 법인카드 횡령, 이 부분 2개를 묶는다 하더라도 중앙지법의 재판, 수원지법의 재판, 이걸 현재로 봐도 3건입니다. 그런데 중앙지법에 이렇게 지금 대장동, 백현동, 위례, 성남FC, 위정교사 이렇게까지 묶을 수는 없다. 최소한 위정교사는 떼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재판이 4개로는 될 것이다. 그러면 지난 17일 재판에서 보셨다시피 이재명이 하루 종일 밤늦게 밤 10시 가까이까지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이 이재명의 뭐 재판 리스크, 법원 리스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재명과 민주당이 계속해서 검찰이 쪼개기 기소를 해서 재판이 늘어나서 일주일 내내 야당 대표가 재판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비판을 하는데, 첫째, 야당 대표도 저지른 비리가 있으면 재판은 받아야 합니다. 성실하게 받아야 합니다. 그런 이재명을 대표로 뽑으라고 아무도 강요한 적 없습니다. 그 다음, 재판은 가능하면 빨리 진행이 되어야 됩니다. 빠른 재판을 받을 권리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권리입니다. 검찰은 물론 당연히 재판을 빠르게 진행하기 위해서 또 이 범죄의 성격에 따라서 재판을 분리하고 싶어 하지만 최종 결정하는 것은 재판부입니다. 재판부, 법원에서 판단을 하기 때문에 검찰의 쪼개기 기소, 이 비난은 맞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재명의 재판이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이걸 모두 묶을 수는 없습니다. 최소한 위정교사는 떼내야 된다. 위정교사는 지금 뭐 녹취록이나 모두 다 드러나 있기 때문에 재판이 빠르게 진행될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총선 전에 1심 판결이 나올 것이다 라고 예측이 됩니다.
위증교사를 떼내게 되면 재판이 3개가 되는 셈입니다. 지금 재판부가 고민하고 있다는데 이게 그렇게 고민할 부분인가? 김동연 부장판사. 이 부분은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떼내는 것이 맞다라고 보이고요. 곧 검찰이 지금 수원지법에 기소를 하게 되면 수원지법에도 재판이 2개, 그걸 병합한다라고 해도 재판이 1개가 더 늘어나는 셈입니다. 특히 그 이재명 부부의 법인카드 횡령 이 부분과 관련해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국정감사에서 경기도가 진행한 그 감사 결과를 이야기를 하고 이걸 경찰에 수사 의뢰를 했다라는 걸 국정감사장에서 밝혔습니다. 이걸 가지고 지금 민주당에서 김동연이 배신을 했다. 김동연이 지금 이재명과 대립각을 세우는 것이냐 이렇게 또 김동연을 집중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연이 경기도지사를 맡고 난 다음에 경기도지사가 되고 난 다음에 김동연이 경기도의 공무원들의 의견을 듣고 또 이 감사 결과를 봤을 겁니다. 법인카드를 도지사 부부가 법인카드를 이렇게 횡령한 부분을 보면서 아마 김동연도 기가 찼을 겁니다. 이건 아니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이건 참 어떻게 보면 이 법을 위반하기 이전에 파렴치한 짓입니다. 경기도의 공무원들도 그랬을 겁니다. 이걸 결제를 하면서도 이 법인카드를. 그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김동연이 뭐 정치적으로 다른 뭐 야심이 있는지는 별도로 하고서라도 국정감사에서 지금 민주당에서 국정감사장에서 그렇게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 물으면 정우택 의원이 질문을 했죠. 물으면 이게 수사 중인 사건이기 때문에 답변하기 곤란하다 이렇게 말하면 될 걸 왜 그렇게 상세하게 경찰에 뭐 수사 의뢰까지 했느냐 이런 내용까지 이야기를 하느냐 100건의 뭐 유용이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왜 하느냐라고 하는데 수사와 경기도의 감사는 다릅니다. 수사를 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검찰이나 법무부 장관이 내용을 이야기하지 않는 것은 그건 일리가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김동연은 경기도지사입니다. 또 경기도에서 감사를 한 내용입니다. 경기도에서 감사를 해서 그 감사 결과가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국정감사장에서 이 국회의원들의 추궁이 있게 되면 밝혀야 합니다. 국정감사장에서는 거짓말을 하면 위증이 됩니다. 위증은 범죄가 되는 것입니다. 이 경기도의 감사 결과는 경기도지사는 당연히 밝혀야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 김동연도 경기도지사가 되고 난 다음에 이 법인카드 횡령 부분을 들여다보고 이 관계되는 공무원들의 보고를 받았을 겁니다. 김동연도 이건 기가 찬다. 이건 말이 되지를 않는다. 어떻게 도지사가 이런 짓거리를 할 수가 있느냐. 도지사 부부가.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국정감사장에서 적극적으로 밝혔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부분입니다. 송은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